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하필 바로 그 옆에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려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두 발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 하나가 유럽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한 달 만에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4년 동안 1800만 명이 죽었으며 4개의 거대한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한 발의 총성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럽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겉으로는 번영의 시대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871년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배한 뒤 알자스와 로렌을 빼앗겼고 40년 넘게 복수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한가운데 끼어서 프랑스와 러시아 양쪽의 협공을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는 발칸 반도로 세력을 넓히려 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으로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갑자기 대함대를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홀로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아 삼국협상을 형성했습니다. 이 동맹의 문제는 한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동맹국들이 연쇄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가 된 셈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조직 검은 손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에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가 일부 조건을 거부하자 7월 28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며 동원령을 내렸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철도 시간표였습니다. 당시 군대 동원은 철도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일단 동원이 시작되면 멈추거나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철도 시간표가 전쟁의 속도를 결정했고 협상보다 열차가 더 빨랐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유럽의 모든 열차가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이 기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전쟁 계획은 슐리펜 계획이라 불렸습니다. 러시아의 느린 동원 속도를 이용해 먼저 프랑스를 6주 안에 격파하고 그 다음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경에는 요새가 질비했기 때문에 독일군은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해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39년 런던 조약에서 영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벨기에의 영세 중립을 보장했습니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것은 이 조약을 찢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벨기에 중립 보장을 명분으로 참전했습니다. 독일군 75명이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벨기에군이 예상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고 독일군은 파리 근교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9월 초 마른 강에서 프랑스군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독일군 전선에 틈이 생겼고 연합군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6주 만에 전쟁을 끝내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의 측면을 공략하려고 북쪽으로 경쟁하듯 달렸습니다. 결국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700km에 걸쳐 참호선이 형성됐습니다. 1914년 가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교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이 참호선은 이후 4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호 안의 삶은 전투 그 자체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병사들에게 가장 큰 적은 총알이 아니라 물과 진흙이었습니다. 참호는 끊임없이 물이 차올랐고 병사들은 무릎까지
때로는 허리까지 잠긴 채로 며칠씩 버텨야 했습니다. 발이 계속 물에 젖어 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했고 심한 경우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쥐떼가 시체를 뜯어먹고 식량을 훔쳤으며 이 이와 벼룩이 온몸에 퍼져서 참호열이라는 고열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이질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았고 전쟁 중 사망자 상당수는 총에 맞아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질 때 병사들은 땅속에 웅크리고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폭발음, 흙과 시체 조각이 뒤섞여 쏟아지는 공포 속에서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쉘쇼크라 불린 이 증상은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정받지만 당시에는 겁쟁이나 꾀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총살당했습니다. 서부전선이 교착되면서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전장은 참호가 아니라 공장과 항만과 철도였습니다. 산업 생산력이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했습니다. 식량, 원자재, 비료, 의약품까지 막혔습니다. 독일은 해상 무역에 크게 의존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봉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식량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1916년에서 1917년 사이의 겨울은 순무의 겨울이라 불렸습니다. 감자 수확이 실패하면서 독일인들은 원래 가축 사료로 쓰던 순무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빵 배급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노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봉쇄로 인한 독일 민간인 사망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총알 한 발 맞지 않고도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독일은 영국의 봉쇄에 맞서 잠수함 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영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격침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15년 5월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켰습니다. 1198명이 죽었는데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잠시 잠수함 작전을 완화했지만 봉쇄가 계속되자 1917년 초에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멕시코에 비밀 정보를 보내 미국을 공격하면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 정보부가 이 정보를 가로채서 미국에 넘겼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유럽 밖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서 참전하면서 중동의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페르시아만의 석유 때문에 중동은 영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오스만 제국의 뒤를 치기 위해 갈리폴리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장악해서 러시아로 가는 보급로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8개월을 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군인 수만 명이 그 해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자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를 도왔다고 비난했습니다. 1915년부터 조직적인 학살과 강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세기 최초의 대규모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동부전선은 서부전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선이 길어 참호전 대신 기동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1914년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 제2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넓은 영토와 막대한 인구로 버텼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다민족 제국의 한계로 러시아군에게 계속 밀렸고 독일군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16년이 되자 전선 어디에서도 결정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르댕에서 독일군이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양측 합쳐서 7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얻은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해솜 전투에서 영국군은 첫날에만 10,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 기계로 변해갔습니다. 정부는 공장을 통제하고 물자를 배급하고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떠나자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전쟁이 사회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1917년이 되자 모든 나라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프랑스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돌격에 나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굶주림과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빵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이 시민 편에 섰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전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0월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볼셰비키는 곧바로 독일과 협상을 시작했고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졌습니다. 독일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동부전선이 사라졌으니 모든 병력을 서부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매달 수십만 명씩 프랑스에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봄 독일군은 마지막 대공세로 파리 근교까지 밀고 내려왔지만 병력은 지쳐 있었고 보급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여름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탱크와 비행기를 앞세운 연합군이 독일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년 동안 배운 전술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서 참호선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불가리아가 먼저 항복했고 오스만 제국이 뒤따랐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체코인, 헝가리인, 남슬라브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킬 군항에서 해군 병사들이 출격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12월 9일 카이저 비렐름 2세가 퇴위하고 네덜란드로 도망쳤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휴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 1000만 명의 군인과 80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각각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젊은이를 잃었습니다. 유럽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팔다리를 잃었고 독가스로 폐가 망가졌고 정신적 외상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919년 1월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여 평화조약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는 4년간 자국 땅이 전쟁터가 된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 결과 국제연맹 창설 같은 원칙을 주장했지만 결국 복수심이 이겼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사라예보에서 황태자가 암살당한 그날이었고 장소는 1871년 독일 제국이 선포됐던 거울의 방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고 알자스와 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됐습니다.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탱크와 비행기와 잠수함 보유가 금지됐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것은 전쟁 책임 조항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헝가리는 영토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중동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졌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이라크, 요르단을 가져갔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그어진 국경선들이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가 아니라 20년간의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국민은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전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그 분노는 폭발했고 그것을 먹고 자란 한 남자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였습니다. 전장은 총과 포로 싸웠지만 승패는 공장과 항만과 금융과 행정에서 갈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방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은 전쟁 하나를 연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체의 문을 열어젖힌 소리였습니다.